네, 프로의 시선으로 이어왔습니다. 이번 주 마무리가 조금은 아쉽긴 하죠. 오늘은 대형주 중심으로 한 강세가 많이 펼쳐졌고요. 막판에 또 에코프로 머티 쪽으로 자금이 많이 쏠리면서 코스닥 쪽으로는 하락 종목이 월등히 또 많은 힘 빠지는 이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두 프로는 어떻게 이번 주 마감 전략을 갖고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우원명 한국의결권대행 부대표 차영주 MTN 전문위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자, 금요일 오늘 시장 사실 종목 안에서 많은 답을 찾아야 하는 그런 장이 계속 펼쳐졌습니다. 오전에 2차 전지, 또 신재생, 자동차, 시간 지나면서 지금은 소비와 로봇 쪽까지 움직임이 나오고요. 장중에 에코프로 머티 중심으로 한 자금 쏠림까지 이어졌습니다. 순환매가 좀 빠르게 이어졌던 오늘 하루였어요. 일단 우원명 부대표님. 2차 전지 자세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미국의 간밤에 테슬라 중심으로 해서 조금 전 브리핑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전기차 관련주들 분위기 굉장히 좋았습니다. 미국 IRA 대표 수혜가 우리 K 배터리가 될 거다라는 내용까지 업데이트가 되면서 오전부터 좋았는데 오늘 흐름 조금 아쉽기도 하고 어떻게 보셨는지 시장 주도력 다시 찾을 수 있는 힘으로 해석하셨어요? 글쎄요, 뭐 그 정도까지는 뭐 주도력 으로 연결을 짓기는 아직까지는 조금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요. 이를테면은 뭐 좀 말씀하신 대로 이제 IRA 관련해 가지고 이를테면 이제 가이던스가 발표가 됐잖아요. 2032년도까지 뭐 만드는 제품에 대한 그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관련해서는 이제 가장 앞선 부분이 이제 그 2차 전지 관련된 배터리 부분이나 뭐 이외에 또 뭐 얘기가 나오겠지만 신재생 에너지 뭐 이런 부분들이 주로 이제 포함이 되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 아마도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기왕에 나온 내용들로만 본다면 사실 이제 국내 기업들에게는 상당히 내용이 나쁘지 않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는 좀 말씀드리는 부분이 사실은 그 세액공제를 받는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뭐 최근에 보시면 얼마 전에 그 미국 완성차 업계에서 배당을 요구를 했잖아요. 늘어나는 부분,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익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나눠갖자. LG 에너지 솔루션 쪽으로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또 주가에 또 부정적인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 뭐냐면 실제로 국내 기업들이 배터리를 많이 팔아서 이제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가 많이 팔리게 되면 팔릴수록 보조금을 많이 받는 거잖아요. 그만큼 또 요구가 더 커지겠죠. 그 얘기는 뭐냐면 물론 전체적인 흐름으로 본다면 나쁘지 않은 그런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조금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안고 가는 그런 흐름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 부분들은 그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주가에 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 관련해서는 이제 불확실성이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뭐 정말 그 미국 내 어떤 우선주의의 어떤 뭐 결정체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는데요. 여하간에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뭐 긍정적인 어떤 부분들을 찾을 수 있겠지만 그 내실, 그러니까 과실을 그대로 얻기에는 여전히 좀 그런 한계가 있는 그런 상황으로 계속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면에서 일단은 뭐 주도력을 찾기에는 조금 역부족인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IRA 수혜 기대감은 있기는 한데 재료 자체가 조금 영향력은 조금 체크를 더 해봐야 된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확실히 FOMC 이후에 성장주의 대표격인 2차 전지가 다시 살아날 거라는 기대감이 확실했는데 지금 시세가 우리가 바라는 만큼 안 나오는 것도 뭐 펀더멘털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내부의 고유의 문제죠. 대주주 양도세와 관련해서 내년으로 이 문제가 넘어갈 것 같다. 이 때문에 지금 발목을 잡고 있다라는 해석도 공감을 하시나요? 그럼요. 일정 부분 영향이 있죠. 당연히. 그 부분은 뭐 직접적으로 주가에 영향을 주는 건데 지금 팔고 있다면 주가가 올라가기 좀 어렵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영향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집권 여당에서 이제 하려고 이렇게 이를테면 계속 언론 플레이를 했었는데 실제로 뭐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그 경제부총리께서는 뭐 좀 다른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런 물량들이 나올 개연성이 좀 더 커지고 있다. 그 부분은 뭐 당연히 현실적인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영향 무시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수급의 영향 때문에 살짝 억눌려 있어서 못 가는 거라면 이제 주주 명부 폐쇄일이 26일 이후에 예전에 왜 셀트리온도 그랬었잖아요, 차 의원님. 주주 명부 폐쇄 이후, 그러니까 대주주로 이제 권리 이후에,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대주주로 되지 않고 있다가 이후에 이제 쏘아 올리는 거죠. 그래서 셀트리온도 그때부터 가격이 강하게 올랐던 2021년에 그런 주가의 흐름이 반복이 됐었었는데 2차 전지가 그 주인공이 될 거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주 명부 폐쇄 이후에 2차 전지 쪽으로의 수급 쏠림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로 보고 계신가요? 글쎄요. 근데 그거는 하나의 어떤 뭐 가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필요 조건이긴 하지만 충분 조건은 아니다. 이 자체가 2차 전지를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다라고 수급 자체가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2차 전지도
얘기들 보면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이걸 약하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최근에 급속도로 약해졌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제 얘기는 뭐냐면 그동안에 상당 기간 약세를 보였는데 예. 그러니까 추경호 부총리께서 검토한 바 없다 한 이후에 급락을 했나요? 그건 아니죠. 오히려 그 뒤로는 주가가 좀 올라 있는 상태예요. 그렇게 된다라면 추경호 부총리께서 얘기하실 때까지는 그런 얘기가 있기 전까지는 저도 이번에 대주주 양도세가 네. 30억 혹자는 50억까지 얘기를 하니까 야 이번에는 뭐 별로 문제 없겠다라고 봤는데 부총리께서 딱 선을 그었으면 그때부터 물량을 팔았어야죠. 대주주 입장이라면. 물론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긴 합니다만 예. 그 뒤로는 오히려 2차전지가 올랐어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 우리가 그런 이벤트 드리븐이 끝난 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제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 저는 하나의 조건이지 100%는 아니다. 한 20% 정도는 그럴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이런 시점에 있어서 2차 전지와 관련된 다양한 긍정적인 뉴스들이 단기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앞서 지금 이제 이수연 앵커께서도 얘기했다시피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보조금에 대한 얘기들이라든지 아니면 미국에서 테슬라 주가의 급등이라든지 네. 이러한 그동안에 보지 못했던 긍정적인 모습들을 오히려 수급으로 지금 내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반문도 가능하죠. 자, 대주주를 팔고 있는데 지금 이걸 받고 올라가는 거고 나중에 대주주들은 그럼 높은 가격에 살 수 있으니까 더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도 충분히 가능하겠죠. 하지만 저는 그러한 부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여기서부터 조금 한 단계 레벨업하면 바로 매물대입니다. 그 매물대를 과연 그러니까 기존의 대주주 양도세랑 상관없는 분들의 매물대를 어떻게 소화할지에 대한 부분들도 봐야 되기 때문에 딱 하나의 뉴스만 가지고 지금 2차전지를 보기에는 너무 셈법이 좀 복잡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밸류체인을 조금 세분화해서 질문 드려볼게요. 오늘 오전에 리튬 관련 종목들의 상승이 두드러졌습니다. 하이드로 리튬이라든지 간밤에 미국의 앨범할 영향을 받았나 싶을 정도로 강하게 밸류체인 안에서도 두 자릿수의 상승률을 보여줬어요. 물론 현재는 윗꼬리가 좀 달렸습니다만 앞서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 포스코홀딩스가 리튬 생산 핵심 부품 전기 투석막 관련해서 국산화 성공했다라는 내용도 있고요. 최근에 이제 중국 탄산 리튬 가격이 살짝 반등하긴 했지만 아직 밑에 있잖아요. 이제 하향 안정화되는 거다라는 기대감도 반영되고 있는 시점인지 지금 매수 기회를 잡아본다면 어떤 코멘트를 주실 수 있으세요? 일단 저는 매수 기회로 보기에는 조금은 한 좀 다음 주 중반까지 좀 보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바닥 일단 더 다져야 돼요? 예, 하이드로 리튬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해서 밀린 게 거래량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지금 이 가격대 12,000원대 후반에서 움직이는 부분들이 조금 하루 이틀 정도 나와줘야 돼요. 예. 그러면 강한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다시 여기서 오랜 기간 횡보할 가능성이 있고 오히려 이것이 단기 매물대를 만들어 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리튬 가격이 아직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단기적인 반등을 하고 예. 2차전지 내에서 약간의 지금 순환매가 다시 돌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면 저는 이제 바닥에 와 있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바닥에 와 있는 거 있고 올라간다라는 개념보다는 바닥에서 올라가는 부분들은 조금 더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오늘 지금 이제 우리가 이런 종목들을 보게 된다라면 키움증권 매매가 월등히 많아요. 그렇다면 이거는 결국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미루어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테마주들이 움직일 때 다 키움증권이 다른 2위 증권사 대비해서 뭐 많게는 5배, 뭐 적게는 2~3배 정도 많았었는데 그런 것들이 연속성들이 떨어졌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참고 사항으로 이게 과연 1등 그러니까 거래 1등 증권사와 2등 증권사의 갭 이런 걸 확인하는 것도 하나의 지금은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았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큰 손들이 좀 더 돌아오는지 조금 더 체크는 해보자라는 의견도 들어봤어요. 그러면 다른 밸류체인 쪽 보겠습니다. 최근에 좀 순환매성으로 움직임이 많이 나오는데요. 한 차례 한농화성이 장중에 튀어오르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0.65% 하락 반전이 되긴 했어요. 현대차가 전고체 배터리 기술 내재화를 통해서 2030년 이전에 상용화를 할 거다. 이런 뉴스가 나오긴 했습니다. 초반에 강세를 보이다가 결국은 윗꼬리가 달린 건 현대차의 내재화 이슈 때문인 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고체 배터리가 최근 LFP 이후에 기대감을 아는 섹터 중에 하나였잖아요. 여전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지 어느 쪽 의견이세요? 일단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부분들은 뭐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는지 저도 뭐 구체적으로는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관련돼서 전고체로 간다는 부분들은 잘 아시는 것처럼 그 기존에 지금 갖고 있는 상태의 불안정성을 극복하는 그런 어떤 기술적인 상당히 뭐 기술이 앞선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네. 뭐 당연히 갈 방향으로 판단이 되고요. 다만 이제 완성차 업체들이 이렇게 뭐 굳이 뭐 전고체 배터리도 마찬가지고 다른 아이템들도 마찬가지고 실질적으로 완성차 업체들은 사실은
그 상황을 보면 그렇지 않겠어요? 예를 들면 굉장히 기술력 있는 제품들을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에서 단순히 이제 받아만 쓰는 거하고 우리가 개발을 해서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컨트롤하는 거하고 뭐 천차이기 때문에 당연히 내재화는 어떤 아이템이든지 뭐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건 당연한 얘기고요. 그래서 전고차 관련해서도 역시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뭐 그런 내용들을 이제 계획을 세웠다라고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뭐 좀 진행이 될 걸로 판단입니다.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중소기업들이 이제 관련된 기술들을 개발을 하게 되면 이런 부분이 조금 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주가도 마찬가지로 좀 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 없고. 네. 다만 이제 이런 상황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기술적으로 그렇게 접근이 되느냐는 조금 다른 얘기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를테면 완성차 업체가 어떤 아이템, 예를 들면 뭐 전고체를 기술 내재화하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러면 어느 정도 수준까지 내재화할 거냐, 뭐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디테일한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은 아직 뭐 전혀 나온 부분들이 없고요. 그래서 실제로 내재화를 하게 될 경우에 이를테면 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내재화라는 게 기술적으로 꼭 필요해서 할 수도 있지만 뭐 경우에 따라서는 비용이 생각보다 효율성이 떨어지게 되면 우리가 직접 하는 것보다 뭐 외주를 주거나 실제로 사다 쓰는 게 그래도 비용이 적게 들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내재화를 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그 이슈들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내재화에 관련 부분들은 계속해서 뭐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입니다. 다만 이제 지금 상태에서 전고체 관련된 부분들은 기술적으로 예를 들면 개발하는 기업들에 대한 주가의 어떤 그 강도는 여전히 좀 강하게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되고요. 다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중간중간에 아마 계속해서 아마 내재화 관련된 이슈들이 완성차 업체에서 나올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주가가 조금 올라가다 좀 부딪히는 그런 역할들 할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2차 전지 전략 듣고 마무리할게요. 2차 전지 내에서의 순환매, 어제는 또 뭐 수급 이슈 있는 포스코퓨처엠, LNF가 움직이기도 했지만 폐배터리도 좋았단 말이에요, 위원님. 그리고 오늘 장은 앞서 저희 점검했던 리튬주들도 좋았었고, 그리고 장중에 신규 상장주, 우리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또 한번 급등을 하면서 17만 원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현재는 또 변동성이 있는데 다시 2차 전지가 달린다면 기존의 주도주였던 양극재 중심으로 달릴까요? 아니면 신규주? 아니면 또 다른 아이디어로 못 갔던 밸류체인 쪽에서 리드를 하게 될지 힌트를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일단 2차 전지는 조금 긴 호흡으로 접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지금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 이제 수급 논리잖아요. 우리가 LG엔솔이 상장된 이후에 코스피 200에 편입되면서 수급 논리였기 때문에 에코프로 머티도 수급 논리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이벤트가 끝나고 나면 다시 정상적인 부분들로서 보긴 해야 되겠죠. 2차 전지가 좀 꿈틀댑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게 추세를 형성했다라기보다는 바닥에서 오늘 좀 들어주는 것 같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일봉, 특히 주봉으로 보면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움직일지에 대한 부분들은 좀 보죠. 그렇지만 저는 폐배터리는 의외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도 되는 분야가 아니겠나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폐배터리에 대한 오해를 한 가지 말씀드리면 폐배터리가 지금 당장 매출을 일으킨다라기보다는 우리가 일정 부분 시간이 지나고 나서 지금 전기차가 앞으로 한 2년 내지 3년 정도 지나야 폐배터리가 쏟아지고 그것을 재활용한다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제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고 유럽에 공장을 짓고 있고 다양한 공장을 짓고 있는 것들이 수율이 처음엔 30% 20%부터 출발합니다. 완성 제품이 20% 30%고 나머지는 전부 다 폐배터리로 나옵니다. 이것을 재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국내 기업 같은 경우 뭐 인선 ENT라든지 인선 모터스 자회사인 이런 데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들이 IR 자료를 보게 된다라면 지금 폐배터리와 관련해서 지금도 이 뭐 우리나라의 다양한 기업들이 수율이 안 나온 제품들을 가져다가 지금 이제 재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 오히려 지금 우리가 한동안 양극재라든지 아니면 완성 쪽에 어떤 관심을 좀 가졌다라면 리튬 쪽에 관심을 가졌다라면 폐배터리 재활용에 대한 부분들도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정책 발표하면서 그 개념도 폐기물에서 이제 재제조, 뭐 재사용 이렇게 바뀌면서 시장 커질 거란 이야기 있더라고요. 기억해 보겠습니다. 종목으로 넘어갈게요. 두산밥켓 포함한 건설 기계 쪽이 오전부터 강했습니다. 미국 캐터필러가 거의 직고점까지 가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골디락스 기대감 때문에 미국 인프라 기대감 반영되면 이쪽도 반영되는 건지 우리 국내 종목들 지금 바닥 다졌다고 보시나요? 일정 부분 좀 바닥을 다진 걸로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요. 왜냐하면 사실은 물론 이제 캐터필러가 워낙 강세를 보이기 때문에 이제 국내 기업들의 어떤 두산 밥켓이 좀 강세를 보이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국내 시장의 어떤 부동산 시장 그 어떤 회복은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고금리 기조가 좀 완화될 가능성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역시 같이 맞물려서 좀 수급이 좀 움직이는 걸로 판단이 되고요. 다만 시간은 좀 걸릴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산 밥캡만 놓고 본다면 한 6개월 전에 이제 고점을 찍고 일정 부분 상당히 이제 하락을 하다가 어느 정도 저점을 찍고 조금 반등이 나오는 그런 어떤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은 이제 고금리 기조에 조금 여러 가지 그 악재로서 많이 작용되었던 부분들이 좀 많이 가시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가는 초입 단계이기 때문에 네.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저는 뭐 아주 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꾸준하게도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뭐 생기는 그런 환경이 됐다 이렇게 판단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대차 갈까요? 현대차가 지금 막판까지 힘이 굉장히 강해요. 차 의원님, 200일선 뚫어내고요. 오늘 하이닉스 다음으로 외국인이 많이 사는 게 바로 현대차, 기아입니다. 탑3에 들 정도로 오늘 수량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어느덧 20만 원인데 여기서 또 더 갈까? 뭐 피크아웃 우려도 다 딛고 어느 정도 올라갈까도 궁금하고요. 이제 엔화가 다음 주 BOJ에 있어서 강해지면 우리가 또 수혜볼 거란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쭉쭉 올라갈까요? 일단 지금 자동차를 볼 때 시각을 네. 조금 이게 두 가지 시각을 다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말씀하신 긍정적인 뉴스가 있지만 하나는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 그러니까 이제 대출에 대한 이자가 낮아지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잖아요. 이자가 낮아진 것도 아니고 이제 내년부터 그렇죠. 이제 피봇이 된다라는 이제 그 이자가 낮아진다는 건데 네. 경기 둔화가 있잖아요. 지금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네. 1.5에서 1.4로 낮췄어요. 이런 포인트를 같이 보셔야 돼요. 단순하게 이자를 낮춰주는 게 아니라 경기가 0.1%포인트 낮아지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도 내년도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는 부분들로 예상을 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자동차에 대한 내구재가 과연 팔리겠느냐? 이런 우려감이 있어요. 그런데 주가는 지금 강합니다. 근데 네. 증권가에서는 4분기 때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본다라면 일단은 우려감, 너무 걱정, 지금 이게 미래에 대한 고민들보다는 지금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실적에 따라서 지금은 단기 그 추세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한 단계 레벨업 가능하다. 하지만 이거는 이제 좀 방망이를 좀 짧게 잡고 치고 해야지 이제부터 직전 고점을 뚫어서 새롭게 시작한다라는 것은 여전히 조금 뭔가 뒷목이 좀 찝찝한 멋이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일단은 저는 다음 주에 어떻게 되느냐? 추가 상승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결론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망이를 좀 짧게 잡고 대응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현대차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두 프로와 함께 했습니다. 차영주 전문위원 우원명 부대표입니다. 고맙습니다.